이곳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음식점. 혹시 예전에 한국 파주에서 군복무 하신 분이 아니신가요? 중년의 남성은 식당에서 덩치가 큰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신없이 세월을 잊고 지냈던 식당 주인은 눈을 깜빡이면서 동양인 중년 남성을 뚫어지게 쳐다봤고 잠시 뒤 깜짝 놀란 표정으로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리고 마는데요. 그리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중년 남성의 어깨를 잡고 흔들더니 아니 이게 누군가 하면서 세차게 끌어안았습니다. 주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두 사람의 30년 재회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중년의 두 남자는 과연 무슨 관계였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길버트 씨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식품에 관한 중개 무역을 하며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중년이고 제가 하는 일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현지 식당에 들어가는 재료와 품목을 체크하고 다시 한국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기도 하는 중개 무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항상 다른 식당들을 유심히 보기도 하고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제 사업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잊지 못하는 30년 전 군대에서 있었던 일과 그곳에서 미국 시민권이 있었던 문대장이었던 길버트 조가 저에게 보여주신 힘과 용기 그리고 희생정신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90년대 초반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입대를 할 때 항상 들었던 말은 요즘 군대 많이 편해졌고 좋아졌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배들의 돌려까기였죠. 물론 인정합니다. 7, 80년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나아졌지만 사실 요즘 군대와 비교를 해보면 그 시절 역시 구타와 억압, 가혹행위가 여전히 많았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경기도 최전방의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고 수료를 하고 연대에서 대기를 하다가 최전방 부대로 전입을 갔습니다. 저희 아들이 최근 군대에 입대를 해서 제가 논산 훈련소에 따라가 보니 정말 저희 때와는 너무 달랐고 복무기간도 짧아졌고 월급도 많이 주면서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 좋아 보였습니다. 잠시 추억 삼아 30년 전 군 생활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보충대에서 잠시 대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살짝 눈치 보면서 꾸벅꾸벅 졸고 하는 일 없이 대기를 하니까 훈련도 없고 갈구는 사람도 없어서 저희들은 대부분 군대 별것 아니네. 괜히 쫄았잖아. 이 정도면 할만하겠네라며 앞으로 다가올 악몽도 모른 채 그저 현재 풀어진 대기 기간이 군 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쉽게 생각했었죠. 5일간 보충대에서 대기가 끝나고 각 사단 신병 교육대로 가는 버스에 탔을 때만 해도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못 참을 정도의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50분가량 버스를 타고 가는데 왜 그렇게 군복만 입으면 잠이 오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겼죠. 여담으로 전역을 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도 평상시에 점잖은 사람들이 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아무 곳에나 퍼질러 앉고 침을 뱉고 윗돌이 제대로 잠그지 않고 군화끈 어설프게 묶어서 신고 항상 현역병들에게 불만 불평하면서 말도 안 듣고 아마도 저와 비슷한 연령이시면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버스가 마침내 신교대 문에 들어서는 순간 누군가 아 하면서 신음소리를 냈던 것 같은데요. 마치 TV에서 봤던 삼청교육대 같이 조교들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빨간 모자를 깊숙이 쓰고 있었고 마치 지옥 사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내리자마자 조교는 선착순 5명 골대 쪽으로 뛰어 돌아와 일어서 앉아. 조금이라도 늦거나 행동이 늦으면 군화발로 차이고 덤으로 욕은 그냥 옵션이었죠. 말끝마다 땡새끼 땡같네. 죽는다고 생각해라. 이것 봐라.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오지. 좋아. 오늘 시간도 많으니 밤새도록 한번 해보자. 라며 저희들의 영혼이 제가 되도록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조교들에게 혼나지 않으려면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군대도 인권을 존중하며 모든 면에서 많이 발전을 했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진짜 땡같은 대우를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첫날 밤새도록 얼차례를 받았고 저녁 밥 시간이 되니까 식당에 갈 생각도 안 하고 비상식량 같은 것을 하나씩 주면서 빨리 처먹어 라는 거예요. 잔뜩 쫄아서 기합을 받고 물도 못 마신 상태에서 딱딱한 비상식량이 입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모두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먹는 신용만 하니까 음산한 조교의 목소리가 들렸죠. 5분 안에 다 처먹어라. 안 그러면 죽는다. 저는 아직도 그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훈련소 얘기를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도 못하고 또 지금은 아무도 그런 가혹행위를 하지 않고 인권 묵살도 없지만 저희 때는 인권이라고는 없었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사명감으로 받아들였었지요. 식사 얘기도 해보면 저희 때는 매 끼니마다 나오는 국이 있었는데 일명 똥국이라고 주구장창 이놈의 똥국만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똥국이란 바로 된장을 풀어서 끓인 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선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면수 튀김이라는 이상한 비린내 나는 생선이 나왔고 밥은 보리쌀과 정부미하고 섞인 밥이 나왔는데 농담 삼아 입으로 후하고 불면 밥알이 날아갈 정도로 형편이 없었죠. 정부미는 몇 년 묵은 쌀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배추김치가 귀해서 양배추 김치가 나왔는데 저는 양배추로 김치를 담글 수 있다는 것을 군대 가서 알았습니다. 시판을 닦는 것은 솜을 잘라서 여러 명이 나눠서 썼는데 지금 생각해도 웃긴 건 주방세제 같은 것은 구경도 못 해봤고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요. 말표 빨래 비누를 조각 내어 통에 담아 거품을 내어서 식판을 닦았습니다. 그것도 스텐 식판이 아니라 플라스틱 식판인데 플라스틱에 기름기가 묻으면 제대로 지워지지가 않고 미끌거렸는데 나중에 조교들이 식판 검사를 하면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훈련병들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때 얼마나 긁었는지 식판 표면에 거칠게 플라스틱 자국이 일어나 있을 정도였죠. 지금 생각하니 그것도 추억이라고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요즘은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지요. 하지만 그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이등병 월급이 당시 8,400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하면서 시간이 갈까 갑갑했지만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퇴소식을 하고 연대에 대기를 하다가 최전방 부대로 이동을 하면서 그분 조수연 병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있고 학교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굳이 힘들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입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한국 사람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리더십과 긍정적인 사고가 있는 매우 괜찮은 젊은이로 기억합니다. 그분은 늦게 입대를 했기 때문에 부대원들하고는 제법 많은 나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은 큰 형처럼 생각하고 의지하며 좋아했고 조병장은 한 번도 저희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는 매우 훌륭한 리더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비상 상황이나 훈련을 나가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고참들은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지고 툭하면 화를 내면서 개념 없이 행동한다며 끝없이 갈구는 분위기였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들만 모여서 하루 종일 붙어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 솔직히 이 꼴 저 꼴 온갖 꼴은 다 보게 되었죠. 당연히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끝이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고 그 와중에 조병장이 병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대원들은 조병장보다 더 선임 고참이 있었지만 전부 조병장을 리더라고 생각했으며 그는 계급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동생같이 저희들을 정신과 육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특히 조병장은 좀처럼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누군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절대로 공개적으로 야단을 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따로 불러서 저희가 실수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잘못되었던 마음가짐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켰고 어느 순간 저희들은 선임 소대장과 선임 하사보다 조병장의 지시를 더 따르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저는 이등병 때부터 상병 진급까지 조병장과 같이 생활을 했는데 저는 평소 남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특히 조병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새 전역하면 이 사람이랑 형 동생하며 인간적인 교류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을 나갔던 셋째 날에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죠.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고 저희는 빨리 이동을 해야 돼서 빠른 걸음으로 행군을 했습니다. 저 역시 많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터져버렸습니다. 군장에 넣어두었던 침낭끈이 풀리고 그게 옆에서 이동하던 60 트럭 바퀴에 같이 묶여서 엉키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저도 모르게 넘어졌고 옆에서 같이 행군을 하던 조병장이 바로 저와 군장을 풀어 분리시키려고 하다가 그만 본인이 트럭 뒷타이어에 왼쪽 다리가 깔리는 대형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부대원들이 운전병에게 정지를 시켰고 모두가 달려와서 조병장을 트럭에서 빼내었지만 한눈에 봐도 부상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찢어진 다리 사이로 뼈가 돌출되었던 게 보였고 엄청나게 많은 피와 살점이 너들너들하게 찢어진 상태였죠. 정말 눈 뜨고 못 볼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군 구급차로 이동을 했고
당시 육군 병원에서 수술은 힘들고 민간 병원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 매우 큰 부상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조 병장이 큰 부상을 당했다는 자책감으로 저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고 조 병장의 부상은 생각외로 매우 심각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으스러져 버렸고 다리 혈관과 피부 모두 괴사가 될 정도로 심각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 밑으로 다리를 절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 병장은 의병제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누워있던 조 병장에게 병문안을 갔는데 그분의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엄청난 사고에 그만 조 병장 앞에서 펑펑 울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며 저도 모르게 입원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조 병장은 침대에서 비스듬히 상체만 약간 세운 채 저보고 이리 와라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너가 잘못한 것은 없다. 분대장인 내가 더 세심하게 통솔했어야 했고 당연히 후임병이 위험에 처하면 분대장인 내가 돕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만 운이 없었을 뿐이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라 생각하면 되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남은 군 생활 열심히 하기 바란다. 나는 더 이상 군 생활이 힘들어서 아무래도 의병 전역을 할 것 같으니 나중에 기회가 되어 미국으로 올 기회가 있으면 그때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 눈물 닦고 힘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너한테 경례를 한번 받고 면회를 끝내자. 하시면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를 향해 큰 소리로 경례를 하고 입원실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부모님이 계신 미국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자책감에 힘들어하다 의병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순간의 사고가 두 젊은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저희들은 국가를 위해 복무를 하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저는 공부와 결혼, 사업을 하면서 예전 기억은 서서히 잊혀져 갔고 그렇게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전역을 하고 조 병장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이었고 더군다나 소재지가 미국이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저는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업무를 끝내고 배가 고파서 식당을 찾던 중 낯익은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판 이름이 한국어로 되어 있었는데 희망을 주는 한식이라는 문구에 그냥 들어가 버렸죠.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았고 저는 불고기 정식이라는 메뉴를 시키면서 식당 내부를 보던 중 멀리서 덩치가 크고 다리가 불편한지 절룩거리며 걷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물으며 매우 친근하게 하는 행동을 보니 이 식당의 사장님 같아 보였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제가 있는 쪽으로 오실 때 저는 왠지 매우 낯이 익었고 아무리 봐도 제가 아는 사람 같아 보였죠. 그분도 저를 쳐다보시고는 약간 갸우뚱하시는 것 같았지만 다시 자신의 일을 보려고 돌아설 때 저는 그때서야 그 식당 사장님이 조 병장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조수연 병장님 아니세요? 라고 3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군대식 언어로 부르고 말았죠. 그분은 돌아서서 저를 보시더니 아니, 이게 누구야? 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분에게 다가갔고 저희는 손을 잡고 서로 힘차게 껴안았습니다. 주위 식사하시는 손님들은 매우 재미있다는 듯이 쳐다보았고 저희들은 얼싸안고 손을 잡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저희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조 병장은 의병 제대를 하고 그때부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우울증과 극심한 불안 증세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에서 재활을 할 때 다른 군인이 파견 나가서 온몸에 큰 화상을 입고 얼굴도 거의 녹아서 못 알아보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재활하며 재기하려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때부터 마음을 새롭게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우울증 약도 끊고 운동도 하면서 정신과 육체를 끌어올리는데 집중을 했고 몸과 정신이 맑아지니 다시 음식과 경영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이곳에서 유명한 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 병장님은 가게가 무려 3개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 병장님의 지난 세월을 듣는 동안 너무 감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물만 글썽일 뿐이었습니다. 조 병장은 다리에 목발보다 의족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제는 익숙이 되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도 모르게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 조 병장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하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했고
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형과 자주 연락을 하면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돕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고, 조수연 형은 고맙다라며 저희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후로 저희들은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수연이 형의 가게가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유명한 마케팅 회사에 홍보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군대 선임이 아닌 피를 나눈 가족 형제보다 더 진한 우정으로 저희들은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